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점포를 청년몰이라고 합니다. 전남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상인 지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허술한 선정, 사후관리 부족 등을 이유로 휴폐업하는 곳 또한 많습니다. 전남 청년몰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년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남에서도 많은 청년몰이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전남도에서는 그 전통시장과 관광문화 활성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등을 목표로 해서 16년부터 18년까지 지난 3년간 22억 9,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청년 푸른돌 창업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6년도에는 순천의 웃장, 그리고 17년도에는 목포의 청춘항과 강진의 사이제거리, 18년에는 담양 쓰담길과 영암 택지지구 등 총 5개 지구 70명의 청년 상인 육성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은 임차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대표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다시 또 재고용에 이르는, 고용 재창출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몰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요수, 최근에 TV에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29개 점포를 오픈시켰는데 현재 6개 정도,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에 청춘항이 있는데 10개를 오픈시켰습니다. 근데 아쉽게 해서 5개 미만의 업체들만 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알게 되거나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후속 지원 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몰에 대해서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청년몰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장기적인 경제 불안 그리고 경제 불안으로 인한 그 위취업 구직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실업률 그리고 장기 미취업률이 지금 사상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청년들은 당장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장기 미취업 청년들의 적체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비용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에 대비해서 더 큰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또 고용 재창출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일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가치를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에 더욱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이런 청년몰 지원 사업이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청년들에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로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청년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었는가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좀 있는데요. 기존의 청년 창업 지원의 방향성은 그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개인이 원하는 어떤 위치에 지원해주는 분위기였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실패의 어떤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걸 찾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실제 수요층들이 어떤 걸으면서 여러 곳을 구경을 하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몰이라는 걸 조성을 좀 해서 그 재미 요소를 만들어 가자라는 분위기 조성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청년몰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가 조금 열심히 준비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몰 조성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예상하지만 준비가 안 된 청년들에게는 더 빠른 그 실패 요소로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준비가 잘 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준비가 좀 미흡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네.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여수 청년몰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청년몰 운영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취업보다 창업이 훨씬 더 쉬운 건 사실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폐단이나 단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는 창업의 질보다는 일단 창업의 양으로 창업 사업의 성공을 결정을 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라든가 고용자 수를 놓고 창업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창업의 창업자의 수로만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푸른돌 사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먼저 발굴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그 대상자로 하여금 7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하여서 점포 인테리어,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점포를 배정하는 이런 순서로 돌아가는데 솔직히 70시간의 교육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야 될 창업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을 좀 해보면서 그 진행자분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를 잘 판단을 좀 했습니다. 대략 이런 것 같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웠느냐,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얼마만큼 준비가 됐었느냐라는 걸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하는 친구들에게는 우선 평가를 봤을 때 이 맛에 대한 평가라든가 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또 중요한 건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 어떤 먹거리였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나 서로가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해서 이 청년들이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도 장치를 좀 만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책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업의 질보다는 이제 양으로 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청년들의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몰이 입지에 있는 그런 공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에 있는 청년몰의 대부분의 상가는 지금 전통시장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미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 한정된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점포가 더 늘어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유동인구가 없는 전통시장을 확실한 교육과 브랜드 디렉팅, 즉 정확한 팩트가 없이, 논지 없이 막연히 청년몰이라는 컨셉 하나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전통시장도 죽고 청년몰도 죽는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순히 청년몰이라는 컨셉 하나, 그리고 새로운 상가, 젊은 점포, 그 하나의 컨셉은 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역부족이겠지만 새롭게 신규 창업한 점포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보다는 사후관리, 즉 교육 기능에 지자체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멘토링 그룹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상시로 창업 이후 상시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나 신규 창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존 상인들과 얼마나 어떤 공동체성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가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기존의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얼마만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기 전에 그 청년들과 기존 상인들과 어떤 더 협력관계,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어떤 발전 계획을 서로 함께 논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제 주변에서 이제 몰에 운영하는 친구들 봤더니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홍보 마케팅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의 어떤 대치 관계,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눈빛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행정에서는 그 기존 상인들과 청년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동체성이라는 그런 복원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몰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에 콘텐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름만 갖다 놨지 그 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콘텐츠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나 스토리를 같이 고민을 해서 좀 그 거리 조성을 좀 해나가면 좀 더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낙지가 유명하니까 뭐 청년 낙지 골목 뭐 이렇게 하면 아 청년들이 낙지를 파는 곳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또 인지가 돼서 낙지를 먹으려면 그 거리를 가면 되겠구나 판단이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네이밍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창업 후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기존 상인과 청년들의 공동체성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기존 상인들이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불만이라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논의가 되지 않고 갑자기 청년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나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 변경이 전혀 되지가 않죠. 만약에 이제 기존 상인들과 서로 협의가 됐으면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커피숍이 많으니까 청년들에게는 대신 어떤 커피숍이어도 독특한 커피숍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장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서로가 또 논의가 좀 되면 좀 서로 불평불만이 없겠는데 기존 상인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름다운 예쁜 인테리어와 뭐 이렇게 재미있는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해 오면 먼저 괴리감이 먼저 되죠. 그래서 이 청년들도 싫어지게 되고 그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 같아서 먼저 사전적으로 그런 대화들이 충분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작은 도시, 규모가 작은 도시 그리고 한정된 소비층을 갖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서로의 고객을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불만과 반발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몰은 기존의 상가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고객을 뺏고 뺏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출발 당시 때부터 방금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이제 청년몰이 입점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계 회복에도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몰을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장기 미취업 사태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에 더불어 지역 상권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청년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해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또한 다른 청년들을 재고용함으로써 이미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단순 1인의 취업보다는 훨씬 더 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몰에 대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어떤 저의 이거 어두운 온도시 및 청년의 창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몰 조성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지원하는 청년들이나 행정에서 함께 준비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이게 행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 플랜을 1년 단위 예산 계획도 중요하지만 좀 단연간의 예산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한 곳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평가 지표 같은 게 좀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1년 차 때는 씨앗 단계, 2년 차 때는 새싹 단계, 3년 차는 열매 단계, 그리고 또 5년 차가 됐을 때는 다시 씨앗 단계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씨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광주 1913, 송정역 시장 등 다양한 청년몰이 성공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청년몰의 가능성도 이야기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청년이 요즘에 시대적 화두죠. 청년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창업도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려운 단어죠. 이 두 단어가 만났습니다. 청년 창업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정말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지자체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계속 구속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실패한 점포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상인들, 청년 상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재도약할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창업 정책들은 신규 창업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실패한 청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신규 정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다른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매뉴얼 등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청년 한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고 간 미래 세대에 대한, 미래 자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모여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 간에 가깝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목포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폐업률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찾아봤더니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그 기점을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간에 뭉쳐 있어서 눈치를 좀 보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그러냐면 좀 힘들었을 때 나 그만두고 싶은데 옆에 주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 모드도 좀 조성이 좀 되면 그 안에 친구들이 좀 잘해서 올려가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에 조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목포 보이상가의 오션이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창업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을 기업을 함께 좀 설립을 해서 그분들끼리 뭐 거리 조성을 좀 새롭게 해나가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도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좀 창의성을 살려낸 시장들이, 청년 시장들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 이제 구미를 바탕으로 해서 뭐 목포 마세도시 선포식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목포 같은 경우는 아기거리하고 민어거리 이렇게 두 곳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리 조성을 할 때는 이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이 청년들 같이 머리를 모아서 그런 거리 조성을 함께 만들어가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몰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청년 창업 정책이 사업이 그 경제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뭐 임차비랄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랄지 그런 뭐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행정적인 지원과 특히 사후관리, 그 전문 멘토링 그룹의 그 교육 기능 등을 더욱 강화해서 뭐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앞장을 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창업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뭐 많은 자본과 특정 기술이 다른 업종보다 뭐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쉬운 창업 구조라서 더욱더 뭐 폐업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실패한 창업자에 대해서도 다시 제도역의 발판을 주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은 서로가 함께 얼마만큼 많이 논의를 했느냐,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과 신규로 하신 분들의 논의, 그리고 행정과 그 주민들 간에 얼마만큼의 그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단계별 좀 지원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거리나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 주민들과 함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창업자들은 기존 상인들과 또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로 좀 함께 나가는 마인드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조성의 마을 그 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지역에 있는 함께하는 청년들과 공동체성, 그 연대성 강화에 대한 그 노력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좀 보고 그 실패했던 이유나 원인을 좀 분석해서 다신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고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기존 상인들과 청년몰이 서로 협업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쏟아지는 청년몰 문제는 비단 전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공 사례를 무조건 답습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하는데요.
전라남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년몰 조성을 통한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